LLM을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가 나눠질 것 같아요. 결국 정답이 필요한 영역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참고를 하는 영역들은 쓸 수 있을 거다. 제품을 기획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LLM이 우리가 기업에서 쓸 수 있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업의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자는 거, 아침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업의 많은 백엔드에서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관련된 업무들에서는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마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디지털화를 빨리 이뤄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LLM 모델, 이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디지털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DT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번에도 저희가 모셨던 분이죠. 황재선 SK 디스커버리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황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원래 DT 하면은 부사장님이신데 많이 써보셨어요, 챗GPT? 네, 저는 써보기도 하고 내부에서 또 강의도 하기도 하고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업무에 접목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일 원했던 그런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AI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AI를 기업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부분들은 또 시간을 내서 또 열심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웹3가 AI였던 것 같아. 이 초거대 AI가 결국은 웹3 아니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아마 표현하는 비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제가 감히 초거대 AI를 웹3다라고 정의 내리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숫자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5일 만에 100만 명, 그다음에 2달에 1억 명, 그리고 하루 평균 한 2,500만 접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접속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많은 기술의 어떤 얼리 어답터를 넘어서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쓰거든요. 쓰고 있다는 거에서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API가 또 얼마 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생태계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확장이 될 건데, 그랬을 때에 지금 챗GPT 혼자 그렇게 끌어가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히 LLM 또는 거대 초거대 AI가 보여주는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충격적 상황을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 서비스 나왔을 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재미삼아 예전에 심심이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조금 놀다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리텐션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숫자로는 분명히 리텐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한 일주 전에 진행됐던 미국 현지에서 컨퍼런스의 내용을 보면 생산성이 50%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좀 읽었었는데, 아마 오픈AI 쪽에서 나온 통계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유료 결제 숫자가 이미 100만 명 넘어서 훨씬 그 이상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줌을 이걸 왜 내가 유료 결제에 써야 되지? 그렇죠. 근데 이미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도 이제 조금 더 보긴 봐야겠지만은 그 패러다임의 시작은 맞는 것 같다. 심심이를 돈 내고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 돈 내고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중고생들, 대학생들 숙제하는데 엄청 많이 활용했다라는 거는 너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젊은 세대들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활용성이나 또는 그 안에서 재미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조금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것 같다. AI가 이전에도 있었죠. 한번 알파고 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때도 확 와닿긴 했었죠. 네. 근데 알파고 때 이후에는 그래서 내 생활에 변화는 없거든요. 바둑 뒀는데 날 이겼네? 인간이 이겼네? 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쓸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얘는 좀 다르죠. 특히나 이제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하는 주니어 수준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주더라. 아니면 나를 대신하는 비서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주더라. 나는 정말 이 업무가 힘들었는데, 특히 글을 쓰는 부분이 힘들었는데 이걸 도와주더라. 라는 게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서면 계속 쓰죠. 주위도 많이 보시고 직접 써보셨으니까 그거 좀 여쭤보면은, 잠깐 써보신 분들은
야 이거 좀 거짓말하던데? 그리고 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써보신 분들일수록 좀 더 많이 쓰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쓰다 보면은 잘 쓰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인데 이 부분이 저는 극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대화에서 거짓말 안 할까요?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잘 모르면서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많죠. 오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기업에서 쓰는 것처럼 정답이 필요한, 기업 내에서도 업무의 특성이 다른데 정답이 필요한 쪽은 쓸 수 없겠죠. 그리고는 아니면 참고만 해야 되거나. 근데 정답이 필요 없는, 내가 의견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뭔가 찾아보거나 아니면 좀 자유로운 형식을 하거나 그런 쪽은 얼마든지 써봤을 때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를 들어서 저희의 이 인터뷰 네. 질문지를 뽑아줘 라고 네네네. 챗GPT가 쭉 질문지를 쭉 뽑았어요. 네. 뽑으면은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여쭤봐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낮 시간, 네. 근무 시간에는 면접을 봤거든요. 그럼 면접 질문을 챗GPT한테 물었죠. 경력 몇 년 차에 이런 사람, 이런 직군의 사람의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적합한 면접 질문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한 10가지가 쭉 나오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거는 픽해서 그걸 쓰고 왔습니다. 쓰셨어요? 네. 좋은 답변이 나오던가요? 네. 저는 질문을 원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거고 답변은 제가 판단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충격이다, 혁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보면 10년 전에 모바일에서 받았던 충격과 비슷하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크게 넓은 영역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LLM이? 우리가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CES에서 저희도 아마 그때 얘기를 나눴을 텐데 일종의 저는 이제 AI가 이미 인비저블 엔진이 돼버렸다. 보이지 않는 엔진은 어디에나 다 있더라.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 중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쇼핑이든 잡이든 그다음에 소셜 앱이든 이 LLM 기술이 들어간 것 서비스와 들어가지 않았던 서비스에는 퀄리티 차이가 나오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 내가 게임의 상에 있는 캐릭터하고 대화를 할 때 그냥 기계적인 대화를 하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러한 LLM이 적용돼서 뭔가 진짜 캐릭터가 묻어나는 감성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와는 밀접도가 좀 다르겠죠. 그러면은 저는 서비스 퀄리티가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거고 모바일 플랫폼에 비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검색이 나왔을 때 하고는 확실히 검색이 나오면서 검색을 베이스로 비즈니스가 많이 확장이 됐잖아요. 쇼핑도 커지고 잡도 나오는 거고 그게 다 검색 베이스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하고는 비견될 수 있을 거는 같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터치하지 못했던 단순히 기존에는 키워드 베이스였다면 이제는 컨텍스트 문맥을 이해하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약간은 감정적인 상태를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쇼핑이다. 쇼핑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프라인 쇼핑의 가장 큰 강점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추천해주고 세일즈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렇죠. 네. 온라인 쇼핑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키워드 입력하고 쭉 목록 나오면 그 안에서 내가 조건을 몇 가지 더 선택하고 그리고 이 중에 맞나? 아니면 가격을 보거나 뭔가 이제 소팅을 하면서 찾아갔죠. 그 경험치가 LLM이 들어간 온라인 쇼핑이다. 나는 32인치 모니터를 살 건데 게임을 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안에 문맥이 있잖아요.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결과치가 나오고 그렇게 입력해 있는 내용들이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면은 그만큼 소위 말하는 히트레이트 추천해 줄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결과치가 더 시간이 단축되고 짧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 서비스는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 거죠. 저 갑자기 든 생각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저녁 시간에 많이 시간을 쓰는 게 배달음료 켜놓고 뭐 먹지? 이제 부부끼리 대화해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서로 계속 너 먹고 싶은 거 해. 그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이거 먹을까? 그럼 또 아니. 이거 먹을까? 그럼 아니. 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뭔지 맞춰봐. 게임을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하거든요. LLM이랑 얘기하면은 LLM이 저한테 질문을 대신 던지면서 빠르게 찾아나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제일 좋아할 만한 메뉴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히스토리가 LLM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나한테 맞는 그 상황에 맞도록 메뉴 추천이 가능하겠죠. 배달의 민족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도 가능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네. 근데 그걸 얼마만큼 활용하는 킬러 서비스가 기술 위에 올라오느냐. 지금은 저는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거지 네. 챗GPT가 마지막의 모습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일단 보였다.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바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즈니스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챗GPT한테 물어보는 시나리오 중에 이런 게 있죠. 나 샌프란시스코 2박 3일 여행 갈 건데 일정 짜줘. 일정을 쭉 짭니다. 네. 시간대별로. 네. 그리고 나서 사람은 뭐 할까요? 예약해야겠죠. 그렇죠. 예약을 그냥 할까요? 아니겠죠. 또 검색해야죠.
근데 검색이 아니고 바로 붙이면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나는 단순히 어떤 일정을 짜달라고 뭔가 요청을 했는데 그 예약까지 쭉 붙어가는 생태계가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비즈니스 판이 열릴 거다. 지금 보는 상황들을 보면 네. 저는 거기에서 아마 비즈니스의 다양한 시도들은 B2C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이제 몇몇 회사들이 그런 결과물도 또 선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B2C 같은 경우는 AI가 좀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와중에 또 잘 쓰는 회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인비저블 됐을 정도로 AI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게 챗GPT 같은 LLM 모델이 약간 범용화된 모델이 나오면서 아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다들 상상력을 발휘하게 돼서 예전보다 더 AI의 보급률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아까 저희가 알파고 얘기했지만 알파고 네. 기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알파고의 그 기술이 소위 말해서 공개가 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단백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단백질 찾을 때 알파고의 베이스가 된 알파폴드 그 오픈소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았거든요. 찾은 회사가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그 저희가 워싱턴 대학이랑 협업을 해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아주 한정된 인공지능의 사용이었죠. 그렇죠. 나한테는 저변에서는 경험할 수는 없고 내가 서비스나 제품으로서는 적용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LLM은 아니죠.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짓기 하거나 너무 잘해요. 요약도 너무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쓸 수 있는 데가 참 많다. 정보를 빠르게 소비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인데 뼈대를 잡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그 리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많이 쓰면서 이 비즈니스가 이제 꿈틀대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계속 듭니다. 특히 저희도 이제 시리즈 인터뷰를 해 나가면서 처음에만 해도 이게 또 몇 주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로 일할 때도 쓰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기업들은 지금 이걸로 어떻게 비즈니스 할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DT를 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에 나온 이 생성 AI는 예전의 AI랑 뭐가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GPT 아마 많은 또 세션에서 다뤘을 텐데 GPT는 트랜스포머 소위 말 알고리즘을 쓰는 거잖아요. 구글이 만들었던. 트랜스포머는 수많은 딥러닝의 여러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수많은 알고리즘이 왜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특징에 맞는 도메인에 맞는 AI가 달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제조 생산 현장에서 써야 되는 AI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뤄야 되죠. 계산에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 아니면은 이미 수많은 정량적인 그러니까 정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뭔가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좀 더 적합도가 많은 AI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LLM한테 우리 회사 공장에 한 달 뒤에 수율이 얼마 예측됩니까? 다 틀리죠.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걔는 없으니까. 없는 거죠. 네. 근데 실시간으로 기기들이 뱉어주고 있는 센서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걸 베이스로 학습을 돌리고 결과를 만들어주는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LLM 온리는 아니지만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AI가 일상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목적에 맞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을 거다. 어떤 부분들은 딥러닝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뭐 머신러닝에 완전히 뭐 지도 학습이 맞을 수도 있고 뭐 비지도 학습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할 텐데 상황마다 다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뭐 이전의 AI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 그리고 기존의 기업의 전문가들이 이미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그분들의 경험치로 로직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게 퉁퉁 떠들어 봤는데 소리만 가지고 안다든지 이게 만져만 봐도 안 되는 그게 일종의 감각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컴퓨터로 해석을 해내면 그게 일종의 로직일 수 있잖아요. 알고리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로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암묵지로 되어 있는 거든 또는 기업들이 프로세스의 형식지화가 되어 있는 거든 그게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IT 시스템을 풀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옛날 전통 방식의 식스 시그마 같이 큰 통계 기법으로 풀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빅데이터 전형적인 데이터를 다 해석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디에는 AI를 쓸 수도 있겠죠. 결국 풀어야 되는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찾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LLM도 그 대상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인데 결국 이제 고민을 해보면
LLM을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가 나눠질 것 같아요. 결국 정답이 필요한 영역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정답이 아니고 참고를 하는 영역들은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품을 기획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전회사, 우리나라 국내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있겠지만 네. 가전회사에서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 무선 진공청소기를 만들어요. 그 옛날 방식은 어떻게 기획을 했을까요? 디자이너가 그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수요 조사 같은 거 그런 하고 거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고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옛날 방식으로 치면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네. 고객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네네. 아, 이게 쓰시는 제품이 뭡니까?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으세요? 어떤 게 개선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물어볼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여전히 지금 필요합니다. 네. 그런 방식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제품들을 우리는 한국에서 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팔 건데 미국에 제일 잘 팔리는 게 예를 들어서 A사의 제품이라고 쳐요. 그 제품에는 어디에 열광하는지는 그 시장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하단에 있는 리뷰를 긁어서 네네네. 사람이 봐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로봇이 가서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A라는 제품은 배터리가 오래 가요. 또는 거치가 좋아요. 네. 그럼 그런 장점들을 기획을 할 때 쫙쫙 취득을 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쓸 수 있겠죠.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에서 AI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IT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상당히 많죠. 그게 사이트 하나면 괜찮은데요. 네. 사이트 수천 개라고 쳐볼까요? 또는 SNS 다 긁으면 그렇죠. 맛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빅데이터로 그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카테고리화하고 그 키워드를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끊임없이 뭔가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학습의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마 기업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저는 방법론은 좀 달라질 거다. 만능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를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처럼 갖고 와서 쪼개서 분석을 해내는 정도는 기존의 기술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LLM이 들어가는 거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럼 얘한테 어떤 컨텐츠를 학습을 시킬 거냐. 그 이걸 그 기업 입장에서 기획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볼까요? 이런 사항들을 주고 네. 기존에는 시나리오 베이스로 뭔가 질문을 던져야겠죠. 네네. 근데 LLM한테 이런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획을 만들어낼까요? 라고 하는 게 좀 저는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 같다. 걔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묻고 답하고 하면서 기획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줄 거냐, 네.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줄 거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회사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은 제가 SNS나 바깥에 있는 데이터인 건데 그게 아니고 기업 내에 기존에 막 해왔던,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경험과 데이터들이 만약 여기 학습이 된다면 그럼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확 와닿는데 정답이 있는 것과 참고의 영역,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쪽은 LLM이 그렇게 적합한 건 아닌 거고 참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은 LLM과 한번 대화하면서 아이디어 좀 많이 얻어갈 수 있고 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거는 정답이 필요한 거고 어떤 건 참고의 영역이지?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은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셀프 서비스 영역이 있어요. 대부분 이쪽은 IT 시스템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님도 휴가 신청할 때 대부분 네. 회사에 그룹에 들어가서 네. 또는 HR 시스템 들어가서 나는 신청. 네. 그럼 끝나죠. 혼자 셀프 서비스 하는 것들은 이미 IT가 많이 적용돼서 그렇죠. 업무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손 쓰고 써갖고, 적고 사인 받았잖아요. 그게 일단 없어졌죠. 혼자 셀프 서비스 하는 게 분명히 많아요. 지금도 많이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겠죠. 두 번째는 무언가 요청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있어요. 리퀘스트 리스판스의 영역, 그러니까 네. 요청과 응답의 영역인데 대표님 보면은 우리가 뭔가 보도자료를 써주세요라고 홍보팀에 요청하거나 법무 검토를 해주세요. IT 서비스가 어떻게 될까요? 재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뭔가 계속 직원들 사이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은 고민해 볼 만한 요소가 큽니다. 회사의 사교도 많잖아요. 규정도 많고. 네. 이럴 때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이런데 경조휴가 가능한가요? 수많은 질문들이 기업 내에서도 오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그리고 메일로도 엄청나게 그 데이터들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저는 생성 AI, LLM을 베이스로 비즈니스가 전환이 아마 시작될 것 같다. 특히 B2B로 넘어가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타스크가 있죠. 혼자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취재를 했어요. 글을 써야 돼요. 이건 개인의 혼자의 타스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개발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뭔가 참여하면서 내 리소스를 쓰면서 고민해서 근데 팀 프로젝트도 결국 개인의 타스크가 모여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여서 만드는 것들 중에 아까 정답은 아니더라도 뭔가 쓰는 것들. 결국 LLM이 우리가 기업에서 쓸 수 있을 때 저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근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우리가 그래도 틀릴 수 있는 영역 아니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챗GPT도 공개된 API를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신뢰도 지수 또는 정답을 얘기하는 레이시 있거든요. 네. 0에서 1을 레이팅을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은 과장과 거짓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미 API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 답을 하도록만 하면 기업 내에서는 정답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그 정답은 법무처럼 변호사님들이 하는 일처럼 이게 리스크가 있는 일이 아닌 영역에서는 많은 게 들어온다. 결국 저희가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하잖아요. 결국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업의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자는 거 아침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회사는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무지하게 많겠죠. 그럼 메일 커뮤니케이션들의 대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고도의 생산 현장,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내거나 본연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기업의 많은 백엔드에서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관련된 업무들에서는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 그럼 프론트엔드에 있는 주력 비즈니스에서는 이 LLM이 들어가서 적용이 잘 되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리고 적용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의 속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2C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이쪽은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보이는 거고 제조 생산 현장에 쓰일까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굳이 예. 아니면 로봇을 시켜서 제조를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 맞는 비즈니스의 업종은 분명히 있을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되는 오퍼레이션 영역에서는 많은 부분의 효율성을 꾀할 것 같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콜센터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콜센터도 AI가 많이 적용돼서 AI 콘설턴들이 꽤 많았는데 그 AI에 LLM이 들어온 AI가 붙어버리면 저는 게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확실히 바뀌었다. 그럼 기존의 고객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콜센터로 전화를 할까요? 근데 FAQ 다 있거든요. 컨텐츠들이 다 있어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고객은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화된 해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챗봇이 다 있었죠, 기존에. 언제 24시간 대답하고. 물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매뉴얼리 기능상 있는 펑션이 명확한 아까 정답이 있는 것들 해결이 돼요. 정답이 오는 건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품질이 높아지면서 좀 정리가 되는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뭐 시작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업에서는 정답지가 있는 영역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 쓸 수 없다가 아니고 참고로 쓰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답지가 없는 영역들은 분명히 활용의 가능성은 클 것 같다. 그게 이미 IT 시스템이 보여줬던 그리고 기존의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기존의 AI가 보여줬던 영역처럼 LLM도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가능성은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